4주차 이번 주엔 색채 표준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3교시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먼셀 색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셀 색채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셀의 색 기호들이 있죠. 그 색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색 기호들을 봤을 때 어떤 색을 추론할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또 이번 시간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셀 색채계의 개요와 먼셀 색채계의 속성, 그리고 먼셀 표색계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색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이 3교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셀 색채계에 대해서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도 미술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배워서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이 색채계가 세워지고 이 색채계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형식의 기호로, 그리고 또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먼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858년에 태어난 먼셀 선생님은 화가이자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뉴턴의 색채고리를 보고 전 시간에 배우셨죠. 색상환.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 분광된 가시광선을 그대로 장파장에서 단파장을 연결시키는, 둥그렇게 말아서 연결시킨 그 색채고리죠. 그 고리를 이 먼셀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색채를 전달하거나 교육할 목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색지각의 세 가지 속성,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색지각의 세 가지 속성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세 개 색상에 그 계통적으로 색을 배치했습니다. 이 먼셀 색채의 가장 큰 특징은 지각적 등보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각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간격이란 거죠. 등보. 사람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간격에 따라서 색채계를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인간의 시간 밝기에 따라서 가장 높은 채도와 색도 각각 다른 명도를 부여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사람이 보기에 각각 다른 명도를 가지고 있죠. 노란색은 빨간색이나 초록색보다 더 밝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각하는 정도의 명도에 따라서 그 색상에 각각의 명도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 색채계는 여러 명의 자신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간격을 느낌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셀 색채계는 인간의 시감에 따라 지각적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셀 표색계에 의한 최초의 색표집으로 1905년에 먼셀이 이런 색채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발상을 해냈고 27년에 The Munsell Book of Color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1943년에 미국 광학회의 측색위원회에서 감각적인 척도의 불규칙성, 그러니까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것 한계, 그게 다 사람마다 또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객관적이지 못한 단점을 수정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정 먼셀 표색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재밌는 그림들이 있는데 먼셀이 그린 컬러 트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이 있고 또 각각의 색상들이 가지를 쳐서 가고 있죠. 아마도 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무슨 색일까요? 예, 옐로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점차점차 발전이 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수정 먼셀 표색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옆에 보시면 저의 그 몸매와 비슷하게 생긴 이러한 둥그런 덩어리가 있는데 먼셀 컬러 솔리드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균일하지 못하고 다르게 울퉁불퉁해졌을까요?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질 텐데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먼셀은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잡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특성들입니다. 이제까지 색채 지각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빛을 감지하는 RGB, 물론 영 같은 경우 처음에는 RYB, 레드, 옐로우, 블루라고 생각을 했었죠. 헬르무트가 나중에 RGB라는 것을 증명해내서 다시 RGB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었는데, 이런 색채의 종류, 이런 색채의 종류 나타내는 휴, H로 시작되는 휴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 하나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는 밸류, 명도입니다. 빛이 밝고 어두운 정도, 색의 밝기가 되겠죠. V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크로마, 채도입니다. 채도. 맑냐, 탁하냐, 회색기가 얼마나 섞여 있느냐 라는 정도죠. 한마디로 색의 순수한 정도, 그러니까 순수한 색의 정도, 순색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또 바꿔 말하면, 물론 약간 반대 개념이긴 하지만 회색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먼셀의 색채계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그리고 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이게 색상, 명도, 채도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게 색상, 명도, 채도가 아니라 휴, 밸류, 크로마, 그러면 좀 약간 또 내용이 삭가되죠. 크로마, 그러니까 크로마, 크로마 테라피,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색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흔히 쓰는 툴인 포토샵의 이 휴 앤 세츄레이션 조절기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는 조그마한 창에 뜬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포토샵에 나오는 색상 조절기입니다. 선택되거나 아니면 선택된 레이어의 색상을 바꿀 때 쓰는 그런 패널이죠. 이 패널에 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키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라는 녀석, 그리고 세츄레이션이라는 녀석, 그리고 라이트니스라는 녀석, 이렇게 3개의 조절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휴부터 살펴보면 그대로 먼셀의 색채의 함속성 중에 하나인 휴,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츄레이션이죠. 이 조절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채도가 바뀝니다. 이게 위로 갈수록 더 순색이 되고, 이 조절기가 위로 갈수록 더 순색이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회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이 value, brightness라고 되어 있죠. 포토샵에는 이게 바로 명도입니다. 밝기죠, 밝기. 그래서 value라는 것은 그 밝기 정도가 되겠고요. 크로마라고 하는 것은 순색의 정도, 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붉은색을 가지고 한번 이 휴 앤 세츄레이션 조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요 위에 칸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휴를 조절한 것이죠. 요 위에 있는 휴를 조절한 것인데, 자, 휴를 쭉 좌측으로 옮겼더니만 이렇던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반대로 휴를 쭉 옮겼더니 자,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휴의 수치는 끝이 마이너스 180 그리고 우측 끝이 1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80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색상은 그 스펙트럼의 장파장과 단파장 끝나는 곳이 빙그르르 돌아서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면서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다시 이제 보라색, 퍼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붉은색으로 넘어가죠. 거의 모든 색상의 고리들이 이렇게 고리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를 반으로 나눈 마이너스 180, 180 그런 식으로 수치가 표시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밑에 중간에 있는 조절기를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중간은 뭐였죠? 예, 세츄레이션입니다.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먼셀의 삼속성에선 크로마였습니다. 크로마. 채도. 그래서 요 조절기를 중앙에서 좌측,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였더니 이 붉은색이 어떻게 되었나요? 붉은색이 더 회색, 붉은기를 입고 회색이 되어가죠. 반대로 이 조절기를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붉은색이 더 순색이 되었죠. 더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이 세츄레이션과 똑같은 개념이 그렇죠. 크로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조절기를 또 옮겨봤습니다. 자, 옮겼더니 어떻게 됐나요? 좌측으로 내렸을 때는 색상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반대로 우측, 플러스 쪽으로 옮겼을 때 더 밝아졌죠. 자, 이것이 포토샵에서는 라이트니스고 원셀 색책에서 보면 밸류가 되어 있습니다. 밸류. 자, 이렇게 먼셀 색책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색은 우리의 삶,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먼셀의 색기호는 색명체입니다. 생명체의 순서로 표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먼셀이죠. 먼셀의 색기호는 생명체다. 색상, 명도, 채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명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두운 것이 가장 낮은 것이죠.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어두운 것이고 가장 낮고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됩니다. 낮다, 0이 낮죠. 그리고 높은 것은 10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도는 몇 단계인가요? 네? 10단계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방을 이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취집을 이사를 했는데 그 자취집이 4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삿짐을 저희 친구들과 함께 날랐는데 4층이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삿짐을 한꺼번에 4층까지 갖고 올라가면 힘드니까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2층까지 짐을 나르고 또 한 팀은 4층까지 짐을 나르자.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삿짐 나르는 팀을 둘로 나누고 한 팀은 2층까지 한 팀은 4층까지 짐을 나눴어요. 그런데 짐을 나르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짐을 4층에 나르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짐이 있는 곳은 1층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짐을 나르는 것은 한 개 층을 나르는 것이 되겠죠. 숫자 개념으로 보면은 두 개 층을 나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층에서 2층 한 개 층을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4층까지 나르는 사람들은 3층, 4층 2개 층을 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층에 있는 집을 4층에 나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숫자 개념으로 보면은 이 명도가 0에서 10까지 표기가 되는데 단순히 10단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한번 세워봅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단계가 되겠죠. 11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11단계가 되다 보니까 중간 단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죠, 5. 5가 되기 전까지 0, 1, 2, 3, 4 5가지 단계가 있고요. 5 이후의 단계들 6, 7, 8, 9, 10 또 5개 단계가 되죠. 그래서 뉴트럴 가장 중심이 되는 무채색의 중심도 이렇게 N5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채도를 한번 봅시다. 채도는 0에서 16까지. 사실 몬셀은 이 채도를 0에서 10까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료로서 표현할 수 있는 채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0가지로밖에 나누지 않았었는데 도료가 계속 발달되고 야광도료라든가 좀 더 이제 채도가 높아지는 그런 도료들이 개발되면서 채도가 16까지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기기에서는 16뿐만 아니라 뭐 20 정도까지도 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채도는 딱 어디까지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안료의 기술이라든가 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그 숫자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명도, 채도 이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 색이 어느 정도의 밝기에 채도는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 옆에 있는 이 표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색 기호를 보고 한번 어떤 색인지 짐작을 한번 해봅시다. OPB 퍼플 블루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가까운 파란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퍼플과 블루, 파란색 가운데에 있는 그런 정가운데에 있는 5니까요. 정가운데에 있는 색이고 명도는 7이니까 좀 밝은 편이 되겠죠. 밝은 편이 되겠고 채도는 8. 역시 채도도 밝은 편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떨까요? 채도가 8이고 명도가 7이다. 약간 보랏기가 도는 하늘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OI 4의 2 색을 한번 찾아봅시다. OI 4의 2 OI면은 정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런 노란색이 되겠고 명도가 4이면은 뭐 중간보다 살짝 떨어지는 중간보다 살짝 어두운 그런 노란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채도가 2니까 채도는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아마도 노란색보다 어두우니까 좀 누리끼리 하면서 좀 짙은 그런 컬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한번 여기서 찾아봅시다. 일단 명도가 4고요. 그리고 채도가 2가 이 정도 컬러가 되겠네요. 그쵸? 컬러. 자, 그런데 명도와 채도의 개념은 알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 이 색상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쵸? 색기호. 분명히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도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색상의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이해가 더 빠르게 되겠죠. 일단 몬셀의 표색계에는 5가지 색깔이 아주 기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게 프리즘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컬러죠. 일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퍼플 이렇게 5가지의 컬러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색과 색 사이에 존재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레드와 옐로우 사이에는 순서대로 RY가 될 것 같은데 RY가 아니라 YR이죠. YR. 옐로우 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와 G 사이엔 Y와 G, YG, 옐로우 그린이 아니라 그린 옐로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 화살표를 보시면 뒤에 색 자체는 시계 방향으로 스펙트럼 색깔이 돌아가는데 이 색 기준이 된 5가지 색의 중간중간에 있는 색들은 시계 반대편에서부터 글자가 붙네요. 그렇죠? 이 청록색 같은 경우에도 B가 먼저 와서 붙고 그 다음에 G가 붙고요. 그렇죠? 그리고 퍼플 블루 같은 경우에도 B가 시계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B가 먼저 와야 되는데 뒤에 있는 녀석이 먼저 앞에 와 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10가지 색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5가지 R, Y, G, B, P 요 5가지 색깔 사이에 R 다음에 YR, 그 다음에 Y, Y 다음에 Y, G, G 다음에 BG, BG 다음에 B, B와 P 사이에 BP,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레드 퍼플, 그 다음에 레드 이런 식으로 10가지 색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옆에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도대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문구이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더 세분화된 기준이 되는 이 10가지 색을 또 10개로 나누는 겁니다. 한 가지 색상당 10개로 나누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레드의 가장 중앙에는 OR이 되고요. 그 이전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1R, 2R, 3R, 4R, 5R, 6, 7, 8, 9, 10R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 기준색인 옐로우 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YR, 2YR, 3YR, 4YR, 5YR 그 다음에 6YR, 7YR, 8YR, 9YR, 그 다음에 10YR 이런 식으로 10개로 나눈 것이 마찬가지로 가장 중앙을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도 다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붙여서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R이라든가 7.5R은 흔히 그 색표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5R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레드고요. 그 다음에 옆에 10R을 볼까요? 10R 같은 경우에는 5R 다음에 있는 컬러 YR이죠. YR에 1YR에 근접해 있는 그런 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란기가 돕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OYR 가장 중앙에 있는 옐로우 레드가 되겠네요. 네, 주황색이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는 CYR. CYR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앞에 있는 Y, 노랑이, 옐로우가 다음에 오겠죠. 그렇다면 CYR은 그렇습니다. 1Y에 가장 근접한 그런 컬러가 되겠죠. 노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색의 가장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OY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되겠고요. CY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린 옐로우가 있겠죠. 1GY가 있겠네요. 이 옆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린기가 돌죠.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숫자, 중앙 숫자가 5가 되는 색상의 중앙이 되는 5자가 붙는 것들로 뭐 OGY, OG, OBG, OB, 그리고 OP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색상에 표기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게 어느 정도 색상이 있구나 라는 것은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죠. H 같은 경우에는 휴,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상으로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R, Y, G, B, P 이렇게 5가지 색상과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색상을 기본적인 10가지 컬러로 해서 색상의 기호가 붙고요. 이렇게 색상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명도는 value 0부터 10까지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채도는 0부터 16까지 표기가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색이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죠. CYR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컬러가 1Y가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에 가까운 레드, 네? 주황색이 되겠죠. 주황색이면서도 주황색에서도 더 옐로우 쪽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되겠고요. 그리고 명도는 중간쯤 되고 채도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예, 어느 정도 색상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OB의 2의 8, OB 2의 8 같은 경우도 가장 블루, 중앙에 있는 블루지만 명도는 굉장히 낮네요. 어둡고요. 8, 그래도 어느 정도 채도는 있는, 그러니까 뭐 인디고 같은 그런 컬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원셀의 색 기호만 봐도 이게 어떤 색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한국 표준색에도 원셀의 색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약간 틀리고 기준에 따라 약간씩 틀려진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국 표준색도 원셀 기호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먼셀의 색체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먼셀의 색체계 개요, 색체계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색표 기능, 색상과 명도와 채도 순으로 한다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것을 배웠죠. 색채 지각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혼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색체계에 앞서서 색채 표준, 색의 체계를 정하는 그런 색채 표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색채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색채 표준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색채 표준은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먼셀의 색채 표준, 그 중에서도 현색계의 가장 대표적인 색체계라고 할 수 있는 먼셀 색체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4주차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배우셨고, 또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내용들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5주차에는 더 난해한 내용들이 또 있네요. 논리에 의해서 색의 표준이 정해지는 색체계의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색체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합시다.